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서학개미 놀라게 한 보복세 폐지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섹션 899 규정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관세에 관련되어져 있는 추가 제재 부분을 이걸로 좀 풀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처리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까지 나가는 배경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유럽이 이제 디지털세를 이제 매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디지털세에 가장 취약한 빅테크 세븐들에 따른 이제 주요 징수적 벌금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반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전체적인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제 비중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측에 보게 되면 그 MSTR, 마라, CEP, 라이엇, 플랫폼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등등등 합치면 꽤 많죠. 이제 거의 대충 한 60만 개 정도는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나스닥의 충격이 꽤 크게 오면 이런 회사들에 따른 가치가 많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MSTR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전환사채 부분에 따른 또 문제 제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달아 단계별로 또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7, 8월 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런 크립토 관련된 법안에 있는 내용의 속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8, 9월 달에 이제 법안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제 속도를 얼마만큼 빨리 내놓을 거냐가 따라서 일시적인 이제 테마군들이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알트코인들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 좀 연관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립적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별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왜 별로 기대가 안 되냐면 예산이 없어요. 네, 예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대감보다는 차라리 규제를 완화를 시켜서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금융 기업들에 따른 규제를 완화를 해서 누구나 더 크립토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 부분 쪽에서도 선물 시장까지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출시한다라는 의미만 좀 가질 뿐이지 이게 선물에 따른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거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감세한 최대 수혜에서 빅테크가 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좀 수혜냐면 빅테크들에 따른 자본이 어느 정도 좀 쌓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이제 자본이 이론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좀 생기겠죠. 네, 그런 점이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요게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셀러 형님이 빅테크 세븐 쪽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연애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해서든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작년 때부터 목소리하고 막 순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규제 부분의 틀이 좀 낮아지게 되면 대체 자산으로 가장 많이 매입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이쁨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적 모션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미국 부분보다 좀 취약한 환율에 따른 변동성이 좀 큰 건 대부분 굳이 이제 그 나라 통화를 가질 필요성이 없이 그냥 편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대체 자산으로 좀 편한 거래 부분을 지향하는 쪽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부분이 좀 많이 혁신적으로 바뀔 시즌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부분 그리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제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 부분에 따른 이야기는 계속 언급이 될 것입니다. 유럽 부분도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은 이제 바이낸스에 유입되는 평균 BTC 하락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난 약세장에 기록된 수치보다 더 낮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냐면요. 말 그대로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CX 거래 빈도는 적어지면서 ETF의 거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ETF 유입비가 늘어날 때 가격이 계속 올랐죠. 유입비가 늘어날 때 계속 올랐습니다. 유입비가 늘어날 때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유입비가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면요, 이 프라이스 가격도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요. 이걸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도미넌스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미넌스 부분이 이제 좀 과거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이것도 설명이 도미넌스가 60이고 과거에 이제 30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움직여봐라 15% 그리고 러프하게 주었을 때 25%대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제 ETF 물량에 따른 추이가 안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도미넌스 판단 부분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 형태에 있는 추이를 따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게 되면 해당의 이 데이터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CX 현물 거래 추이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바이낸스 비중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쪽에서 거의 다 갉아먹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부분은 왜 따로 이제 볼 필요성이 있냐면 알트코인 자체에서도 ETF 쪽까지 이제 성장을 했던 암호화폐 애들은 아마 도미넌스 부분에 따른 추이가 이제 보기가 더 껄끄러워진다. 차라리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추이를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부분에 있는 ETF의 순유입과 순유출 비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유출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이때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왔던 총량에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입은 많지만 유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즌 인덱스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성과를 제일 많이 잘 냈던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는 반면 성과를 잘 못 냈던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이제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 쪽으로 더 맞춰진다. 물론 전체 마켓 시장이 되게 이제 불타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즌으로 갈 때는 조금씩은 올라오긴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기대값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보게 되면 전체 지수가 막 넘사벽으로 좋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뭐 투포잡이 있는 회사, 곧 망해가는 회사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지냐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요, 뭐부터 만드냐면 지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하려고 할 거고 정석적 평가도 같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해당인이 이 자산에 있는 가치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표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산물에 있는 지표를 뽑아낼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애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금이 더 안 들어올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더 많은 자금에 있는 투자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이제 커뮤니티에서 붐을 좀 주었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형태는 민코인이 아니고서야 이제 대부분 금융기관들도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게 될수록 리서치도 같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분이 가는 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7월달 아마 나쁘지 않았던 형태이다 보니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 부분에서는 뭐 0.31%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나쁘지는 않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대부분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이 최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같이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